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30대의 목숨도 앗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입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에만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복절 집회 이후인 9월에도 91명이 숨져 직전 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한창인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22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19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명률은 평균 1.4%로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1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83명으로 9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이른바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확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30대에서 4명, 40대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확진자 가운데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격하게 일어나면서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30대가 사망할 수 있느냐, 드물지만, 우리가 30대, 10대도 사망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보고되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심하는 순간 확산되는 코로나19.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 내 감염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신규 확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도내 전체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긴급 돌봄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북 지역 학생과 교직원 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에 경북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등교 수업 전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유초, 중고, 특수학교 1620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늘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학기 말 학생 평가 및 학교별 학사 일정 운영상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도 확대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다시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기 중 돌봄 교실을 활용해 교실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도 19시까지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식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돌봄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학교에 아마 급하게 설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졸업식 등 학교 행사는 비대면 혹은 학급 단위로 하거나 외부인 초청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교육 분야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 수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북도 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알려진 것만 해도 6곳에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심지어 장애인에게 매일 안마를 강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직원인 듯한 한 사람이 누워서 안마를 받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안마는 이어졌습니다. 한 장애인의 손목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영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직원들의 지시로 매일 1시간씩 안마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적이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은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법인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생활 계획을 영천시가 계획을 세우고 자립생활을 시키라는 거고요. 근데 탈시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비리를 저지른 이런 시설,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폐쇄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 폐쇄와 함께 경상북도에 이제 법인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설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영천시도 사법 처리 결과를 보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시설을 폐쇄하라 하거든요, 지금. 네, 폐쇄를 하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특대를 폐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또 법적으로 이게 확실히 사법부에서 판결도 안 났는데 그만큼 행정 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북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은 경주와 경산 등 모두 6곳. 시설장 교체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구미시의 한 학원장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도상의 빈틈도 드러났는데요. 관계기관이 교육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정기점검해왔지만 정작 이 학원은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구멍 뚫린 화분에 숨겨진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설치된 휴대전화에 여강사와 초등학생 10여 명이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학원장. 지난달 말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학원은 며칠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구미시청, 구미경찰서는 학생들이 자주 쓰는 장소에서 해마다 몰래카메라 탐지를 하고서도 피해를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부터 모든 초중 고등학교, 공중화장실, 대형마트 등이 수시 점검 대상이었는데 정작 취약시설인 학원은 여기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학원 수가 많고 사유지를 맘대로 조사할 수 없어 학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의심 신고를 했을 때만 탐지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사건처럼 의심 신고를 해야 할 학원장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법 촬영을 미리 막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빈틈을 고려해 지난달에는 학원을 포함한 청소년 밀집시설에 불법 촬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면 통지를 통해서 학원가에 먼저 알리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구미시 학원연합회도 몰래카메라 일제점검 대상으로 사설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에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활동 중이었던 자율정화위원들의 권한도 강화시켜야 실효성 있는 학원가 몰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구미시가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육개 농장의 주인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닭 6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는데 이를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미시의 한 육개 농장. 지난 15일 이곳 농장에서 출하된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반경 3km 이내
3만 8천여 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지난 18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6개 농장 주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 주인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6,700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사육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은 가축이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 주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4일 사이 이미 수천 마리의 닭이 폐사했음에도 농장 주인은 상주의 한 도계장으로 닭을 출하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사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요즘 올해처럼 이렇게 아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신고를 안 하신 거죠. 신고를 안 하시고 이제 출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한 거죠. 구미시에서. 이에 대해 해당 농장 주인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2월 8일에도 집단 폐사한 일이 있어 AI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AI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생각해 방역당국에 신고를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전염병 의심 신고 미실시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인 상황. 한편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지역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죠. 임청각을 관통했던 철길이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KK 묵은 일제 잔재가 사라지는 건데요. 임청각 복원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음벽이 무너지고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임청각을 관통했던 일제 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로 일부가 폐쇄되면서 치옥의 철길이 80년 만에 운행을 멈춘 겁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일본이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길을 설치하면서 50여 칸의 집이 훼손됐습니다. 석주 선생의 가문에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후손들은 잃어버린 80년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금강산을 거쳐 벽두산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고 우리나라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복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핵심인 임청각 복원이 2025년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철길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생가의 모습을 되찾는 데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항일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던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나라는 그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